지금 어마어마한 정부의 돈이 들어가야 될 한진해운의 전 오너였던 최은영 회장 여성분이죠. 이분이 지금 제 개인 재산이 일가 재산이 1,800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이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전에 주가가 빠질 거라고 보고 주식을 파는 바람에 한 10억 정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일가가 이렇게 회사의 정보를 빼서 미리 주식을 팔고 사는 것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800억이나 재산이 있는 분이 조양호 회장한테 한진 넘기기 전에 2년간의 월급 퇴직금 97억이나 받아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또 주식을 팔아서 10억을 더 법니까? 참 뻔뻔한데요. 이런 사람 있는 반면에 오늘 세계일보에 가슴 아픈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장례비가 없어 어머니 시신을 차에 싣고 다녔다. 장례비가 없어 2달 동안 어머니 시신을 차에 싣고 다닌 6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자,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가요, 울진에서 차를 훔친 혐의로 A씨를 검거해서 조사를 하니까 검은 봉지에 쌓인 시신이 났는데 86세 먹은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씨를 집중 추궁하니까 애초에 시신이 있다는 걸 숨기고 안절부절 못하던 사람이 순순히 사정을 털어놨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손을 댔다가 실패한 이후 전국을 떠돌면서 살다가 올 초에 어머니 B씨와 전남 여수 한 저수지에서 움막을 짓고 단둘이 살았는데 그러던 중 어머니가 2월달에 움막에서 숨지니까 임종한 어머니의 귀와 코를 막는 등 소모로 나름의 염원하고 장례식장에 장례 절차와 비용을 문의했는데 장례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사회적으로 거의 노숙자처럼 살던 사람이 누가 도와줄 사람을 친인척이 아는 척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 시신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요, 며칠간 움막에 놔뒀다가 그 사이 과거 사업할 때 빌려준 돈을 받으러 다니거나 일거리를 찾으러 전국 각지와 움막을 갔다 왔다 하다가 이 과정에서 의정부에 있는 지인의 차를 허락 없이 가져와가지고 몰고 다니다가 울진에 일거리가 생겼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고민하다가 어머니 시신을 방치할 수 없어서 비닐로 싸가지고 훔친 차에 타고 울진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시신을 차에 넣고 다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 형편에서 나름대로 자기 모친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A씨는 어머니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고 싶었지만 장례비가 없어 장례비를 마련할 때까지 일을 해가지고 비용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경찰이 B씨가 타살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지만 부검 결과 타살 혐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도 딱했는지요, 불구속 입건해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상에 이렇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요즘에요, 회장님들 중에 갑질하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어떤 운전사가 대구의 무학소주 유명하죠. 1988인가 드라마에서도 대구의 3대 부자로 나왔다는 데 아닙니까? 근데 운전기사가요, 2014년에 운전기사를 했는데 작년 12월에 본사에 전화를 해가 회장의 행포를 폭로하겠다, 1억 5천만 원 내놔라 합니다. 이때가 몽고식품 회장이 갑질로 한참 시끄러울 때였어요. 그리고 3일 연속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몽고식품 회장보다 최 회장이 더하면 되지 못할 것 없다, 방송에 무학이 한번 나와야 될 것 같다, 회사를 협박한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건 창조 범죄네요. 요즘 갑질이 유행하다 보니까 참 갑질을 악용해서요, 창조 범죄를 하는데, 저는 이 갑질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 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갑질 문제를 부각시킬 때는요, 거대한 돈이 권력인 사회에서 권력의 힘과 맞싸우기 위한 용기 있는 어떤 결단으로 취하하고 싶은데요, 그 부각시키는 부분에서 돈을 갖다가 결부시키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뭐 맞았다든지 다쳤다든지 이러면요,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돈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이 갑질 논란을 공개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한테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했을 건데, 이걸 돈하고 연결시키면요, 정말 갑질이 또 옹호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갑질 논란하는 사람 중에 정말로 손에 흙 한번 안 묻혀본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2, 3세도 많고요. 또 지역에서요, 지역 주민의 열화 같은 지원을 받아가 간장도 팔아먹고 소주도 팔아먹는 사람들 중에 갑질 논란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학식품이 그렇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보면 지도 개고생해서 기업 하나 일궈서 지역 주민이 도와줘서 지역에서 유지가 되었으면서 꼬라지는 아주 갑질을 하면서 재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갑질하는 게 재벌 흉내가 내는 게 아니라요, 재벌과 다른 자수성가인 기업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대로 된 일입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수백만 원인데 장학금이 고작 만 원이다, 이런 게 강원도에서 생겼습니다. 강원도는 다른 장학금 등 중복액 제외하고 지원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강원도가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학금 액수가 너무 적어서 일부는 장학금으로 만 원을 받았답니다. 사업 목적은 강원도 출신 고등학생의 강원도 내 대학에 진학을 유도해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학 사업을 선진한다, 이런 명분을 내걸었는데요. 최문순 현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됐는데 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도내 14개 대학 3,777명에게 12억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한 사람당 평균 38만 9천 원이랍니다. 그래서 장세국 강원도 도의원은 만 원을 받은 학생도 있다, 장학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도의실에 문제가 있고 실효성도 없다, 도는 일부 많은 지원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 자릿수, 그러니까 몇만 원이나 만 원을 받은 사람이 300명이랍니다. 이들에게 지원된 총 금액은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2천만 원을 300명이 쪼갰어요. 그러면 언뜻 계산해도 평균 6만 원 조금 더 드네요. 대학생 한 명당 장학금으로 6만 6천 원을 받았답니다. 도 관계자는 국가 장학금 등 이미 받은 다른 장학금과 등록금 차액 기준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다.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기준은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이랍니다. 등록금이 300만 원인 학생이 다른 장학금으로 299만 원을 받았다면 만 원만 지원한다, 이랬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냥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10만 원 미만 원 빼고요, 최소한 그래도 몇십만 원은 해주고 숫자 줄이면 될 건데,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도와줬다고 생색 내려고 숫자가 3,077명이라 하려고 숫자 맞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뭔 100명이라고 하고 자빠졌습니까? 월급 213만 원을 받고 칼퇴근한다, 희망과 현실 사이, 이런 기사가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취업난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청년들의 눈높이와 실제 일자리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겁니다. 청년들은 200만 원이 넘는 월급에 칼퇴근을 원하지만 문제는 그런 일자리가 기대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마다 취업 시즌이 돌아오면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대기업 문을 두드리는데요. 중소기업에 붙어도 대기업에 가려고 입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200만 원이 신입사원들한테는 안 되죠. 그것보다 훨씬 적죠. 왜냐하면 취업준비생들이 그동안 들어간 돈도 있고 빚도 있는데 최소한의 자기 눈높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네들 도대체 얼마 받기를 원하냐 이래 물어보니까 212만 7천 원 정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평균이래요. 4년 전에는 뭐 이것보다 한 34만 원 적어서 278만 원 정도 받기를 원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정도 받으면 많은 걸 포기할 수 있는 최소 포기 요건인데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임금 외에 주 5일 칼근 퇴근을 생각하지만은 이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되려고 그 난리를 치르는데요. 주 5일을 근무를 선호하는 비율이 4년 전에 41%에서 61%까지 건충 뛰었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이 중요하다는 응답자도 71%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요즘 청년들 보니까 뭐 혼자 있어도 맨날 스마트폰 들고 하는데요. 일하는 거 참 고달픕니다. 그래서 월급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요. 칼퇴근 주 5일 이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하면 인간다운 삶도 유지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인간다운 보수를 받으면서 인간다운 칼퇴근과 주 5일 근무를 한 사람은 선배들 중에도 적어도 평범한 서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무원 평균 연봉이 올 평균 5,892만원, 평균 그 월급이요 그 상당히 많습니다. 491만원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 2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9급 1호봉이요. 자, 그래서 공무원이 박봉이다라는 말이 옛말이고, 여기에다가 뭐 복지 포인트도 있고 다른 뭐 부가적인 부분도 조금 있는 모양인데요. 이래서 공무원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213만원짜리 월급자리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공무원을 하는 겁니다.